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혼다의 CRV469동 모델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세련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파워트레인을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갖춤으로써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차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볼륨감 있는 프론트는 상당히 강인한 모습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디자인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크롬이 좀 과하게 들어간 듯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앞모습을 봤을 때 일본의 전통적인 느낌을 전해주면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어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 그런 차량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를 실내에서 야간에 보면은요, 지금 전방에 틴팅이 좀 짙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안쪽에서는 아마 화면으로 잘 안 보일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상향등을 했을 때 생각보다 상향등하고 하향등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냥 폭은 똑같고 저 멀리 보는 것만 차이가 살짝 나는 것 같고요. 밖에 내려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램프 패턴이 굉장히 독특한 편이죠. 그래서 야간에 한번 밖에서 보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길이가 멀리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폭이 넓고요. 장광도 그렇게 크지 않고 난반사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야가 굉장히 편안한 편입니다. 물론 밝죠. 직렬 4기통 직접 분사식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가솔린을 사용하고 있고요. 배기량은 1498cc, 최고 출력은 193마력의 토크가 24.8입니다. 연비는 469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복합 연비 11.4로 알고 있고요. CVT 무단 변속기가 매칭되고 있습니다. 전장은 4590mm, 휠베이스는 2660mm로 경쟁력 있는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오버행이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고요.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60, 18입니다. 주유구는 독특한 캠리스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단 사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이 열고 닫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의 느낌을 보시면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L자형으로 꺾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넓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다리꼴 형태의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잘 보시면 게이트가 밑에까지 크게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트렁크 공간을 보실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배기는 양쪽으로 듀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퓨저는 그냥 깔끔한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테일게이트를 열어보면은요, 지금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에서 봤을 때 이 밑에까지 게이트가 크게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공간이 넓고 굉장히 낮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짐을 싣고 내릴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용차보다 더 편안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게 돼 있고요. 또 낮은 만큼 위쪽에 SUV 특성상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짐들을 싣고 내리실 때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걸 닫으면 조금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선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밑 공간도 구분해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닥을 보면은 흡음재가 노출이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굉장히 소음하고 진동 부분, 특히 소음 쪽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도 크진 않지만 이렇게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레버를 잡아당기면 2열의 시트백이 접어져서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실내 등은 스위치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스위치가 톱니바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LED 전구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네요. 양쪽에 이렇게 두 개 갖춰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공간감 한번 보시고요. 굉장히 넓고 안락한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혼다 CRV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듭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받은 느낌은 굉장히 넓고 안락한 느낌이 듭니다. 가죽도 질감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헤드룸 자체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쾌적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요, 전동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올 오토 윈도우 컨트롤이 적용이 된 점도 운전자의 편의를 증가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평하게 돼 있어서 글쎄요, 조금 이게 각도가 올라왔으면은 쓰기 좀 더 편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맥포켓은 파티션이 돼 있어서 실용적이기는 한데요, 조금 더 넓고 이 각도를 좀 안쪽으로 깊게 팠으면은 좀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시트는 지금 4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 전동 럼버 서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공은 되어 있지만 통풍 시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 혼다 차들, 특히 CR-V나 어코드를 타게 되면 시트가 정말 불편했었는데요, 현 세대에 와서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디자인이 좀 독특한 것 같지만 기능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이 쿠션도 적당하고 소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헤드룸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쾌적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해당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닥 쪽을 보시면 페달은 일반형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풋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쉽게 보이지만 각도가, 이 각도가 딱 바로 올려놔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고요. 레버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닛을 열 수 있고 뒤쪽에 주유구도 이쪽에서 잡아 당겨서 열리는 그런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소소하게나마 커버링이 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곳에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버튼 타입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HUD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자세 제어라든가 여러가지 기능들 깔끔하게 버튼 타입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디자인 나쁘지 않고요, 위치라든가 소재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재들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조잡해 보이기 쉬운데, 그런 점에서도 혼다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우레탄 재질이 나쁘지 않은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인위적인 스티치 같이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평상시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다가 시동이 걸리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웰컴 세레모니 나쁘지 않고,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 타입으로 3분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다양한 정보들도 비교적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는 편이고요.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렇게 아이콘으로 먼저, 좀 안 보이나요? 아이콘으로 먼저 기능들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 선택을 했을 때 세부적인 메뉴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인성도 나쁘지 않고요, 좀 재미있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HUD는 컴바이너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기라든가 시인성, 컬러도 그렇게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해상도인데요, 다른 차량들의 HUD에 비해서 해상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죽의 소재만큼은 저는 정말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가죽 소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차량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좌측에는 전화나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메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HUD하고 스티어링의 열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혼다 센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복합적인 안전장비가 컨트롤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도 적당하고 이 그립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핸들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온 차량들을 보게 되면 대시보드 위쪽에 플로팅 타입으로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위로 붙고 그 밑쪽으로 에어벤트가 붙게 되어 있는데, 지금 CR-V에서는 지금 다른 형태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위쪽에서 바람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멀게도 느껴지지만 또 그 덕분에 은은하게 바람이 전달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지금 패널이 패널이 보시면 약간 작은 듯 싶은데요, 요거는 좀 와이드 타입으로 추후에 보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간이 있는데 너무 좀 서국적인 모습을 보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이그로시 재질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트한 느낌으로 패널을 성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나 흠집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터치감도 나쁘지 않고, 기본적인 설정은 앱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네요. 공조장치는 로터리 타입 스위치하고 푸시 타입 버튼들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고, 버튼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되어 있고 또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안한 편입니다. 통풍 시트는 아쉽지만 열선 시트는 여기에서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일반 모드하고 에코 모드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연비 차이는 한 1, 2km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는 상단의 가죽 재질이 나쁘지 않고요. 모양도 생각보다 보기 투박해 보이는데 잡아보면 생각보다 그립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 위치가 보통은 이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조금 각도가 급하게 떨어져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현 세대에서는 각도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체결감도, 이 레버의 체결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S모드하고 L모드까지 갖추고 있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뒤에 오픈 타입의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암레스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리무버블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뒤로 당기면 이 공간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DMI 단자도 있고요. USB 포트 2개 있고 파워, 12V 파워 아울렛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커버링이 잘 되어 있어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쪽에도 바닥까지 고무 재질로 잘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완전히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깔끔하게 쓰시기에 좋을 것 같네요. 암레스트 위치나 높이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SUV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 공간도 충분하게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높이가 있다 보니까 물건들을 보관하실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 쪽 느낌 한번 보시고 수납함은 이렇게 위로 레버로 잡아 올리는 형태고 크기나 깊이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안쪽에 마감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고급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뒷좌석도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넓은 공간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도어의 디자인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심플하면서 약간의 고급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조지만 가죽 재질하고 우레탄 재질,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재면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이 윈도우 컨트롤 뒤쪽에 있고요.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포켓 크기 적당하고 앞쪽은 조금 아쉬웠는데 뒤쪽은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4륜 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평평한 편이라서 이 레그룸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충분히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시트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각도도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니까요. 폴딩도 되고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거리에 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한번 앉아보면은요. 승하차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SUV에 뛰어 올라타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차고가 높은 승용차를 타는 듯한 느낌,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바닥도 역시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레그룸에 여유가 있고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조금 앞좌석 시트 포지션을 여유있게 잡았을 때는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레그룸을 확보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시트 쿠션이 상당히 좀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헤드레스트는 조금 더 소프트했으면은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암레스트는 여기 고리 같은 거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손을 넣어야 돼서 조금 불편하네요. 컵홀더는 2개 오픈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에어벤트 2개 갖추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 2개가 커버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상당히 짜임새 있는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오랜 기간 도심형 SUV로 만들었던 브랜드에서 나온 최근 차량이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들,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형태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또 구현해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다 CR-V 4륜구동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2리터 엔진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 이 모델은 1.5리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언덕 구간을 운행을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파워트레인에서 느껴지는 이 여유는 이 차가 1500cc급 1.5리터 터보라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마력이 넘고요. 토크도 23, 24를 넘어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 다운사이징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만족도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지금 CVT 미션, 무단 변속기가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무단 변속기의 특성상 상당히 부드럽고 꾸준하고 리니어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내 구간에서 운전을 하실 때에는 힘있는 엔진과 부드러운 미션의 아주 절묘한 조화가 충분히 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야는 시트 포지션이 약간 낮은 듯 싶지만 앞쪽에 유리가 같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넓고 쾌적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핸들링은 지금 시내주행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식 WC-본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서킷을 달리거나 와인딩을 본격적으로 타실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계치까지 조금 거칠게 몰아붙여 보면 뒤쪽이 좀 잘 나와주는, 잘 따라 돌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전륜구동도 2륜구동 모델도 시승을 해보고 또 4륜구동 모델도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체의 안정성 그리고 서스펜션 셋업의 어떤 세련미,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운 모습들을 곳곳에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서스펜션의 만족도도 저는 굉장히 높게 점수를 주고 싶고요. 또 시내주행에서는 CVT 미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전체적인 승차감 셋업이 그런지 둘 다의 조합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편안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심 구간에서 지금처럼 노면이 이렇게 많이 안 좋거나요, 또 과속 방지턱 같은 거를 이렇게 넘어봐도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UV들 보면 어떤 일본 차량들에서는 앞좌석에 앉았을 때의 이 승차감하고 뒤쪽에 앉았을 때 승차감이 좀 차이가 나는 차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CRV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100% 시내주행, 그것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가 상당히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을 해봤을 때 연비는 약 9.6에서 10.2, 그 사이의 연비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공인연비가 10.4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정 구간에서는 8km대 후반도 간혹 찍긴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9km 중반에서 10km 초반대 10점 몇,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보통 제가 시승했던 다른 SUV들은 앞좌석은 참 승차감이 좋았는데 뒷좌석에 앉으면 상대적으로 좀 튀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뒤쪽에서 공명음도 들리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좀 별로였는데, 지금 혼다 CRV에서는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동일한 승차감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형상을 잘 보시면 어깨 쪽이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시트백 위쪽이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운전석, 조수석이 다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상대적으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앞에 보이는 이 전방 시야가 넓어진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은 아니지만 썬루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를 갖추고 있어서 실내에서의 좀 쾌적한 느낌 잘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바닥 부분도 플랫하고 공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간감에 있어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공명음이 발생하기 쉬운데 SUV 특성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CRV는 잘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크기라든가 차량의 가격, 이런 것들을 절대 기준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선택하기 조금 어려운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가격대가 3천 후반에서 4천이면은 보통은 산타페 옵션을 많이 붙인 차량이나 아니면 팰리세이드 정도까지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500cc 엔진을 장착한 중형에서 약간 작은 SUV를 3천 후반에서 4천 주고 구매를 한다 그러면 국내 소비자분들은 아마 많이 망설이시게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래서 아쉬운 부분 한 가지는 제가 실내 리뷰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헤드레스트입니다. 헤드레스트가 각도도 너무 수직이고 너무 딱딱해요. 쿠션감이 너무 없어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됐을 때, 뒤에 앉아서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요거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금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와서 제가 먼저 테스트 해본 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혼다 센싱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해서 전체적인 후측 방향 경보라든가 레인 크로스라든가 여러가지 기능들을
혼합시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메인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세트를 누르게 되면 원하는 속도로 고정이 되고요. 속도 조절은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되고, 거리 조절은 여기에 자동차 모양의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땅땅땅 블록 표시가 돼 있고, 그거를 조정을 해줘서 앞차의 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총 5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하게끔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단 가감속을 했을 때의 느낌은 감속보다 가속을 할 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으로 해주기 때문에 10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안되면 서운한 기능 중에 하나가, 차가 완전히 정차됐다가 재출발을 할 때 이 세팅이 풀리게 되면은 이게 은근히 또 세팅을 유지하는 차를 타다가 풀리게 되는 차를 타게 되면 되게 불편한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대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가속 페달에 발을 살짝 올려주면 다시 재출발이 되고, 기존에 세팅을 해놨던 크루즈 컨트롤의 세팅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CVT 미션은 시내 주행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했지만은요, 고속도로에서도 그 꾸준한 부드러움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을 언급을 드려보면은요, 측면에서의 풍절음은 A필러가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제어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도 이 정도면은 저는 뭐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진동 부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시내 주행에서 주정차 시에 약간 진동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솔린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 자연흡기보다는 약간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동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핸들 느낌은 상당히 좀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내 주행에서도 가볍고 이렇게 막 부드럽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 있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와서도 그 느낌은 조금 더 주행 안정감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는 약 1550rpm 정도에서 지금 세팅이 되고 있고요. 연비 부분을 언급을 드리면 복합 연비가 11에서 12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100에서 100km에서 11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해보면 평균 연비는 약 13.1 정도 체크가 됐고요. 최대 연비는 14.8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1km대 전후의 연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글쎄요, 이 차량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연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1500cc라는 배기량을 감안을 해보면 한 18, 2, 3km 정도 대 13km 정도 대까지 복합 연비가 나오면은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살짝 있습니다. 물론 2륜구동 모델을 시승했을 때에는 조금 더 연비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4륜 모델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4륜 모델을 기준으로 조금 더 연비가 좋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방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측면의 아웃사이드 미러의 시야입니다. 상당히 미러가 크면서도 폭넓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받을 수가 없고요. 이 운전석 쪽에서 봤을 때에는 미러가 약간 크고 투박스럽게 보이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디자인 면에서 그렇게 좀 거슬리거나 두텁게 보이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면에서도 충실하고, 또 외관 디자인에서 봤을 때에도 그 기능에 충실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이커마다 후측박 경보, 블라인드 스팟 여러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혼다에서는 그 형태를 좀 독특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차선을 바꾸려고 방향지 시동을 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이 화면에 사각지대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줍니다. 물론 아웃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방향지 시동을 켜게 됐을 때 그쪽에 카메라가 찍히게 돼 있어서 조금 더 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위치가 이 화면에 보이다 보니까 사실 저쪽 거울을 보게 되는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 측면,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제가 제한된 시승 기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썩 쉽게 익숙해지거나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익숙해지면 뭐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을 해보면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 있는 세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자식 사륜구동이 더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립까지 조절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코너링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차량 등급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지금 시속 100km인데요. 리니어한 느낌이 좋았던, 아주 부드럽게 변속감을 보여줬던 CVT 미션은 제로백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마 듀얼 클러치 미션이었으면은 조금 더 빠릿빠릿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출력이 나쁘지 않은 엔진의 어떤 퍼포먼스를 조금 더 끌어올려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생각보다 1.5L 터보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퍼포먼스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은 다운사이징에 아주 긍정적인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터널 안에서 다시 한번 소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잘 제어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울린 소리도 별로 없고요. 특히나 이제 SUV들은 보면은 뒤쪽에서 공명은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뒤쪽에 앉아서 운행을 해봐도 상당히 제어가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브레이크는 극초반에 살짝 부드럽다가 그 뒤에부터는 꾸준하게 담력이 오는 대표적인 그 SUV나 승용차에서 보이는 느낌을 받는데요.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급격한 브레이크 테스트를 했을 때 반복해서 하더라도 쉽게 피로도를 느끼거나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산 차량들도 최근에 잘 해주고 있지만, 이런 그 기본기, 자동차의 기본기에 있어서는 혼다가 확실하게 잘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해보면 시트가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전방 시야도 좋고, 바닥에서의 소음, 측면에서의 풍절음 모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조작을 할 때 조금 불편했던 점이 저는 이 비상등 스위치인데요.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패널 위에 에어벤트가 붙고, 그 에어벤트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팔이 짧은 편이 아니라서 충분히 여기 닿을 수 있을 정도의 팔 길이는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비상등 스위치에 손이 닿습니다. 이 얘기는 저보다 키가 작은 분이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비상등 스위치 조작할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치는 글쎄요, 뭐 요쯤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쯤 위치를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어진 서스펜션 덕분에 고속도로 주행, 장거리 여행을 하더라도 운전할 때 피로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할 겁니다. 제가 지금 한 4일 정도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시승을 해보면서 계속 생각보다 피로도가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세팅은 스포츠 드라이빙을 고려한 그런 셋업은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편안하고 일상에서 부족함 없이 타는 그런 차량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CVT 미션이 아니고 듀얼 클러치 미션을 더하고 또 배기음 쪽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제어를 많이 해주고 있는 어떤 좀 소극적인 자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조금 과감하게 혼다가 충분히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재미있는 버전으로 트림을 하나 더 구성을 해줘도 시장에서 충분히 반응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본기도 좋고 셰시 강성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인 공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파워트레인도 다운사이징 제대로 한 차량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스포츠성을 조금 살려서 운전에 재미를 더해주는 뭐 그런 차량들, 재미있는 차량들을 하나의 트림으로 구성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린 혼다 CR-V 4륜구동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